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필자가 금강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엄마에게 그 뜻을 말해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팔순노모를 위한 금강경 해설.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판사 신압으로, 저자 황인철.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검찰이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이른바 VIP 측근 동향 문건의 진위와 유출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쳤던 가이드라인 그대로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 비판 여론이 매우 거셉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문건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전 경정이 작성한 허위 내용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 세계일보는 박경정이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17개의 문건 가운데 무려 12개는 조 전 비서관이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전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 전 비서관을 넘어서 홍경식 수석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과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의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팟짱은 권력 암투로 제기된 이번 사건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 보도를 하겠습니다. 팟짱은 오늘 모두 4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청와대 문건 관련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 국회 운영위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연대 노조 소속인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이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로비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SK 브로드밴드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인데요. 벌써 70일이 넘도록 다단계 고용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사회부 손지은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SK 브로드밴드 지부 신현광 부지부장을 연결해서 점거 농성에 돌입한 까닭 그리고 핵심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죠. 김종철의 비언프. 이번 주엔 재벌 총수들의 신년사 백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신년사 도중 울컥하는 바람에 대한항공 총괄 사장이 대독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2015년 신년사,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연대 소속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이 오늘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 아트센터 나비 로비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상시적인 고용 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고 전면 파업을 벌인 지 48일째 만인 일인데요. 자, 지금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사회부 손지은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현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자,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 몇 시부터 거기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조합원 150여 명은 오전 9시 3분에 빌딩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네, 현재는 그 4층에 마련된 아트센터 나비 앞에서 네, SK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 SK 말로만 윤리 경영 뒤에선 노동 착취라고 쓴 몸자보를 두른 채 현재 농성 중이고요. 네. 이곳 아트센터 나비는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노소영 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자, 지금 그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벌써 파업한 지 48일, 근 50일째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함께 했던 그 CNM 같은 그 케이블 업체인데 CNM 노동자들이 전부 회사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분들 여전히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이 네.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방금 앞서서 그 회사 네. 측 관계자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떤 입장을 좀 전달했나요? 노조 측에. 네, 그 회사 측 그 관리자가 오전 9시 50분께 나와서 네. 당신들은 사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네. 이 시간부로 나갈 것을 경고한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나가지 않으면 공권력에 요청해서 퇴거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네. 경찰 병력이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까? 그 현장에는 와 있지 않고요. 네. 그 빌딩 앞에 네. 아까 일부 조합원의 말을 들어보면 빌딩 앞에 경찰차 4대가 와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 경찰차가 버스 4대가. 그러니까 경찰 버스가 와서 그 외곽을 네. 지금 싸고 있고 지금 건물 안에는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이 현재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사측에서는 지금 즉각적으로 해산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 물리적으로라도 해산 시도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조합원들이 노조 조합원들이 여기 굉장히 알리지 않고 들어갔나 봐요. 언론에 미리 알리지 않고 들어간 거죠? 예.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린 거는 오전 9시 3분에 이곳에 들어와서 네. 그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고요. 네. 그 전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빌딩이 보안이 되어 있어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고, 그곳을 미리 다른 조합원들이 일부 통로를 뚫어놔서 네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안이 좀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서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조합에서 이렇게 로비를 점거 농성하면 이게 굉장히 사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 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사측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내보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노조 측은 그러면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이분들은 이미 다단계 고용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네. 서울 을지로 T타워 앞에서 70일 넘게 노숙 농성을 이어왔고, 여전히 원통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점거 농성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현재 농성 중에 있습니다. 네, 스스로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요. 자, 사측의 강도가 조금 더 세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현장에 기자들은 좀 많이 와 있습니까? 네, 현장의 기자는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네. 한 3-4곳 정도가 와 있습니다. 네, 별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가 계속 심각한 노동 현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현장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만간 다시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사회부 손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어서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신현광 부지부장님을 연결해서 오늘 파업 이후에 점거농성에 들어가신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네. 신년 인사도 드릴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나비 이 로비에서 점거농성 중이신데요. 오늘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가시게 되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 노동조합을 3월 30일 날 설립을 하고, 네. 회사 측과 수차례 교섭을 얘기를 하면서, 네. 일단은,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교섭 결렬을 선언을 했고, 네. 그 위에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였지만, 네. 회사 측에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런 일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8시 50분쯤 해서 네. 조합원들하고 일단은 진입을 해서 일단 점거농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한 몇 분 정도 같이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도 아침에 갑작스럽게 일단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네. 정확한 배후 파악은 안 되고요. 네. 대략 한 150에서 170 사이 정도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을 못 하겠어요. 네. 네. 우선 그 현장 상황과 관련해서 사측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네네. 조합원들의 이 점거 농성은 불법이기 때문에 퇴거를 요청하겠다. 그리고 네. 9시 50분 이 시간부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좀 아쉬우면은 저희가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교섭을 좀 이렇게 진전적으로 발전을 요구를 했으나 네.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선택을 한 게 이게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공권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여기 계신 전 동지들이 너무나 가슴에 담은 게 간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막말로 구속이 되든 어떻게 하든 다 결의를 하고 각오를 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여기 있는 저희도 요구하는 게 원청에서 네. 저희가 정상적인 교섭 테이블이 마련되고 대화를 하고 저희가 그런 대화에 나서만 준다면 네.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점거농성 자체를 언제든지 해산할 용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 조합원이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1,5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 1,500명이 업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떤 업무들을 주로 맡고 계신 분들입니까? 저희 지금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신 그 동지들은 전부 다 이제 현장 설치기사, 네. 개통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AS 업무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또 내근 쪽에서 내근 상담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CNM 네. 타결이 된 CNM하고 성격이 네.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일단은 CNM 지부는 저희 노동조합하고 저희 SK 지부하고 네. 같은 노동조합 소속이고요. 네. 업무 형태는 저희랑 CNM이랑 그리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LG U+ 동지들이랑 네. 저희 업무 형태는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회사별로 네. 약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네. 전반적인 비정규직이라든가 재하도급이라든가 다단계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NM은 해결이 됐는데요. 네. SK 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간접 고용 문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다단계 고용 금지 네.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회사하고 제대로 된 교섭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네. 원청이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한 적이 없습니까? 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저희가 이제 다단계 구조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지역별 이렇게 있는 센터 사장들이 협력업체 사장들이
사장 간 협의체를 꾸려서 네. 경총을 내세워서 그렇게 일단 교섭을 저희가 19차 교섭까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원청은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한 적이 없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정치권이나 사회적인 여론들이나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네. 그 원청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얘기하신 게 이제 뭐 재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애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원청 쪽에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네. 지금 교섭 테이블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네. 그 약속조차도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네. 저희로서는 답답한 거죠. 네. 19번까지 교섭을 했고 그 교섭회에서는 정치권의 대고는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SK 쪽이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노동자들하고의 그 대화 테이블에는 원청 측인 SK그룹이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원청은 표면적으로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아직. 네. SK는 윤리 경영을 한다고 광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SK가 일단 기업 민영 자체가 윤리 경영이고 네.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뭐 사회적 기업의 전도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접어놓고 자기 식구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희가 노동조합 만들기 전까지는 기사들 다 자기 식구라고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노동조합 만들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이고 잡상인이 되고 네. 심지어는 너희가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신분 상생을 원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과연 윤리 경영을 한다고 하는 이 SK가 네. 자기 식구도 못 챙기고 직원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윤리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좀 답답하죠. 네. 신분 상승을 원하느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모 협력업체 사장이 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나니 저희 동지 오고 한 얘기가 네. 일단은 그 소사장들 이렇게 협력업체 사장들 밑에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사장들이 있으니까 네. 예. 거기 이렇게 이제 일대일 도급 기사처럼 이렇게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네. 노동조합을 가입을 하고 나니 하는 얘기가 신분 상승을 원하느냐. 아니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일을 하면 다 똑같이 일하는 거지. 네. 저희가 신분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심각한 인격 모독까지 당하시고 계시는군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농성 첫날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투입되면 물리력으로 그야말로 그 영화 카트의 한 장면처럼 다 끌려 나오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자, 여기서 그 저희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네. 예,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SK 관계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요구 사항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사측에다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통 뭐 대략 한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못 받았던 거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해달라는 거고 근로기준법 좀 지켜달라는 거고 최소한 목숨 걸고 일하지 말자는 거고 그런 거를 저희가 외치는 거고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투쟁하는 게 저희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는 저희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한 번쯤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외치는지 한 번 정도만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입으로 저희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쯤만 관심 가지고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혹시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 번쯤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신현광 부지부장님 입에서 전태일의 말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SK그룹이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장에 조금 상황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네네. 근로기준법은 그러니까 잠시 후에 다시 통화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 어떤 예. 상황인가요? 나중에 다시 좀 전화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전화 통화 조금 곤란할까? 아.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지금 그 전화 인터뷰 도중에 신현광 부지부장께서 갑자기 현장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더 이상 통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고 지금 전화가 끊어진 상황인데요. 저희가 현장 상황이 수습이 되는 대로 다시 연결을 해서 더 이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예, 앞서 갑자기 상황이 발생해서 전화가 끊어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신현광 부지부장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네네. 금방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 외부에 있는 쪽에서 연락이 온 것 때문에 급히 좀 상황을 판단을 좀 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잠시 좀 그랬던 거고. 네. 네, 일단은 원청 쪽에서 테이블이 꾸려진다라고 했다가 상황이 또 갑자기 급전전되고 좀 이러네요. 정확하게 네. 얘기는 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네네. 갑자기 좀 급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일이 갑자기 생겨서 전화를 죄송하지만 좀 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대로 1970년대 전태일의 말, 네. 근로기준법을 좀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SK그룹이 그러면 근로기준법조차 지금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 형태 자체가 네. 비정상적인 제하도급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많고, 네. 일단은 저희가 이루어진 그 고용 형태 자체가 협력업체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현장 기사들도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정규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네. 그나마 협력업체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고, 형편이. 네. 제하도급으로 되어 있는 기사분들은 더 심각한 상태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 조합원들이나 동지분들 중에 그래도 조금 제가 괜찮다라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연차를 얘기를 드리면 연차가 근로기준법에 15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저희는 연차 10개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대부분의 동지들이 근로계약서나 네. 도급계약서라는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자체도 법위반 사항이 되는 거고, 네. 산업재에 일하다 보면 저희는 주택이나 이런 빌라들, 이런 경우에는 술집기사분들이나 A사 하시는 분들이 전주를 많이 올라다니십니다. 네. 만약에 전주에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네. 다치거나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치료를 하셔야 돼요. 아이고. 예. 회사를 다니면서 더더군다나 사측에서 협력업체에서 저희들한테 4대 보험을 다 든다는 명목하에 네. 4대 보험을 들면은 회사가 50% 드는 본인이 근로자가 50%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저희는 저희 자비로 그 4대 보험을 다 냅니다. 이거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정도. 보통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근로기준법, 저희도 이제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근로기준법 이런 게 있구나. 네. 노동조합을 그런 하지 않았으면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몰랐죠. 노동조합을 네. 하면서 이런 권리들을 알게 됐는데 사측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전부 노동자들의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크게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 달라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지적해 주신 밀린 임금 문제 이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은 목숨 걸고 일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 이런 것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만큼 일을 했으면 100만 원을 받는 게 맞고요. 네. 200만 원 일을 했으면 200만 원을 받는 게 맞고, 최소한 인격 모독 안 당하고 싶고, 네. 휴일날 가족들하고 좀 있어 보는 게 소원이에요. 저희는 명절도 없습니다. 네. 명절날도 고객님들이 부르면 가야 되고요. 네. 밤에 11시, 12시에 돼서 고객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음.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전국에 계신 이 방송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에이스 기사들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에 급해서 부르시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또 반면에는 그 기사들한테도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 시간에 나갈 때 뒤쪽에서 자식이나 배우자분이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배우자가 병상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고객 전화 한 통 받고 야간에 가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이거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시면 야간이나 휴일날 에이스 신청하실 때 한 번 정도만 거기 오는 사람한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잊고 있었던 사실들을 하나씩 다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휴일날 정말 가족과 쉬는 것은 어떤 노동자들도 똑같은 권리인데 이 권리 침해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으시죠. 인격모독 마찬가지고 일하는 만큼 반드시 회사는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농성 첫날인데요. 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충돌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이 좀 됩니다. 언제나 건강 유지하시고요. 저희가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